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사이에 콘도를 짓기 좋은 땅이 있다. 그 원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래스카에서 에너지를 어디로 실 겁니까? 결국 북한 앞바다를 지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북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앞바다로 지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 시기에 이 북극 항로와 에너지 협력 해양 동맹이라는 것을 큰 화두로 미국과 협상을 해나가면 북한 문제에 있어도 난 푸는데 유리한 길이 열리게 될 거라고. 그것이 작동되게 되려면 한국이 필요한 거죠. 기술로서의 한국, 시장으로서의 한국이 필요한 거고 평화로운 북한이 필요한 거잖아요. 북한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북극 항로를 여는 북한도 이익이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좀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보니까 우크라이나 패싱이 좀 현실화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등을 맞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코리아 패싱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양서 워싱턴으로 가는 그 매개자가 이제는 서울이 아니고 푸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6월 12일인가 14일 날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초대했거든요. 아마 우리도 거기 가게 될 거라고 봐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전략을 잘 세우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사이에 콘도를 짓기 좋은 땅이 있다. 이거 원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알래스카에 에너지를 수입한다. 그리고 북극 항로를 여는데 메인 파트너가 해양 동맹으로 된다라고 하면 알래스카에서 에너지를 어디로 실 겁니까? 결국 북한 앞바다를 지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북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앞바다로 지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북한 행의 문제나 북한 문제가 협상이 일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북극 항로와 에너지 협력을 미국과 해나가자고 해서 한편으로는 미국을 같이 가고 북핵 협상 문제에 있어서는 또 우리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북핵을 그냥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도 미국이 노력하겠지만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그냥 핵을 뒤집어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전략이 뭘까? 이게 생각하는 건 있는데 결국은 이 시기에 이 북극 항로와 에너지 협력 해양 동맹이라는 것을 큰 화두로 미국과 협상을 해나가면 북한 문제에 있어도 난 푸는데 유리한 길이 열리게 될 거라고 해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당사자는 북한하고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우리가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거는 아베 수상이 미국한테 심은 아이디어예요. 제안을.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좋잖아요. 북극 항로, 해양 동맹, 에너지 협력.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하게 되면 그러면 에너지를 팔아야 되는 건 미국이잖아요. 북극 항로가 작동되려면 우리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쇄빙선, 극지선.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것이 작동되게 되려면 한국이 필요한 거죠. 그잖아요. 기술로서의 한국, 시장으로서의 한국이 필요한 거고 그 북극 항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평화로운 북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북극 항로를 여는 북한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공통분모의 큰 전략.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전략을 짤 때는 항상 경제와 기술, 안보와 평화 네 개가 패키지로 연동되어져 있는 전략을 짤 때 유리한. 그러니까 우리가 길목을 지킨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해양 동맹과 북극 항로라는 이 길목을 같이 만드는 걸로 인류사에 기여하자라고 하면 북한이 열리기에 쉽고 그렇게 되면 부산, 울산, 경남은 대규모의 뭐냐면 이제 경제 화랑기가 오겠죠. 조선 때문에. 거기다가 미국하고 협상을 잘해서 AI와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대학생이 가고 싶은 회사 1위거든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 회사가 양산 공장을 미국에 둘 거냐, 한국에 둘 거냐 중요한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술과 거의 같습니다.
AI만 빼면.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전기 자동차 때문에 힘든 걸 다시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동맹의 넥스트 한미동맹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그 축에 북한이 작동해서 유리한 거, 우리가 작동해서 유리한 걸 만들어서 우리한테 유리한 길을 가는 거죠. 물론 미국도 좋은 거죠.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나 뭐 파나마 운하나 알래스카나 그린란드나 다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둘 사이에서. 저는 하이테크 부분은 미국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의 유학생을 보내서 우리 기술이 되지만 우리가 중국의 유학생을 보내서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이테크는 미국과 같이 하는 게 좋고 다만 중국도 이제 거대한 시장이에요. 기술도 과거에는 한국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이 만나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렇지는 않다. 미들테크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의 기술, 중국과 한국의 자본이 만나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열기 위해서 제가 이게 한 15년 전부터 계속 생각하는 건데 한국과 중국이 합자 회사일 경우에는 한국, 중국 모두 동시 상장이 가능한 길을 열으면 어떨까? 그러면은 사실 한국 기업이 중국 갔는데 투자해서 한국 돈을 가져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중국은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거든요. 우리보다 우수한 기술도 있어요. 그런 거 서로 협력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미들테크 협력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시장에 유리한 건데 이제 중국도 자본이 많잖아요. 그러면 중국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우리도 훨씬 대규모의 투자를 중국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테크와 미들테크라는 부분에서 조금 전략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